네, 공통문항 주관식 주요 문항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19번까지는 풀지 않고 20번부터 문제 풀이를 좀 할게요. 네, 20번 문제 풀겠습니다. 20번. 실수 A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함수 fx가 그나마 좀 결정된 형태로 나와 있네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더하기 45x 풀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새로운 함수가 주어졌는데 gx가 인티그랄 a부터 x까지의 fx의 ft를 뺀 다음에 다시 ft의 4제곱의 dt라고 주어졌을 때 이 함수가 그 값을 오직 하나만 갖게 하는 모든 a의 합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모든 a의 합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처음 봤을 때 조금 신선하다 느꼈는 게 우리가 사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공부할 때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함수를 공부하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에 gx를요 인티그랄 a부터 x까지의 x 빼기 t의 f t의 dt라고 한다면 뭐 이제 6월달 평가원 시험을 본 학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이 함수는 미분을 2번 해야 fx가 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분을 한 번 하면 ddx gx 즉 g'의 x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티그랄 a부터 x까지의 f t의 d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분리해서 x에 대한 곱인물을 쓰는 겁니다. 지금 이 함수와 이 함수 되게 닮아있죠?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따라서 이 함수 미분하는 과정은 조금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함수 g'x는 이렇게 되겠죠. f'의 x에 인티그랄 a부터 x까지의 f t의 4제곱의 dt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단 미분하여 이퀄 0이라고 두면 그 값의 그러니까 극점의 후보점이 나오겠죠. 따라서 얘가 0이든지 혹은 얘가 0이 되는 거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fx를 한번 그려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분할게요. f'의 x를 하는 것은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4x 플러스 15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3으로 묶어내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3으로 묶어내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5 이렇게 되나요? 아 여기 45죠. 45니까 얘가 15가 되어서 3과 5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3의 x 빼기 3의 x 빼기 5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가 이렇게 3하고 5가 되어서 내려오고 내려오면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게 되는 이런 함수가 지금 y는 이퀄 fx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극점의 후보가 x 이퀄 3하고 5가 나왔죠. 그 다음 이제 제가 이 함수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함수를요 새로운 함수 hx를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얘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해석이 넓이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분 방향으로 도함수를 생각해서 이 hx 원함수의 개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을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은 요 정보는 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fx를 좀 정확히 그리면 지금 f'x가 아까 3의 x 빼기 3의 x 빼기 5가 되어서 요게 3과 5 요렇게 되어서 내려오고 내려오시면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게 될 거예요. 요 함수 여러분들 3을 넣어보시면요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곱하기 10이니까 108인가요? 108 플러스 3 곱하기 45니까 135가 되고 플러스 3이 되니까 여튼간에 양수죠. 요게 3,f3인데 양수입니다. 마찬가지 5도 한번 넣어볼게요. 125에다가 마이너스 12 곱하기 25 그 다음에 45에다가 5를 곱하니까 225가 되고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이 빼기 300인데 어쨌든 간에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5,F5인데 이 값 또한 양수입니다. 그 다음 이제 y축은 여러분들 여기 있겠죠? 이쯤에 y축이 딱 존재할 것이고 지금 요 함수가 0,3을 지난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함수가 요렇게 x축이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요 함수가 지금 y는 이퀄 fx의 상황인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fx의 4승이죠. 그러니까 4승이니까 음수인 쪽은 올라가서 양수가 될 것이고 이 사이가 좀 더 급격히 증가, 급격히 감소, 다시 급격히 증가할 건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란색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색 함수를 그려놓고 그냥 이 함수를 y는 이퀄 fx의 4제곱이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예를요 우리가 함수로 보는 관점은 일단 지금 제가 그린 요 fx 4승이 사실은 h 프라임의 x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도함수의 정보로부터 원함수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 점에서 바뀌죠. 아, 도함수 뭐가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그냥 증가하다가 잠깐 쉬었다 쭉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별 무리 없죠. 근데 이제 요 함수는 hx는 언제나 a에서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값에 관계없죠. 그냥 이렇게 x축이 있던, 이렇게 x축이 있던, 이렇게 x축이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요 포인트가 a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fx 4승을요 여튼 잘 모르겠지만은 저 함수가 정확히 뭔지는 그냥 이제 요 hx가 x 빼기 a의 qx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a에서 1승으로 크로스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물론 여기는 3중근인데 이게 홀수니까 크로스라는 관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G'X는 이렇게 되는 거죠. G'X는 아까 보니까 F'X가 X 빼기 3에 X 빼기 5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A 값이 3이면 어떻게 돼요? 3에서 튕기죠, 터치하니까. 그럼 이제 X 이퀄 5에서 그 값을 하나 가지겠네요. 그 다음 이제 만약에 A 값을 제가 5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 5에서 튕기고 X 이퀄 3에서 그 값 하나만 가지게 됩니다. 여튼간에 답은 8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우리가 함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게 일단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 뭐 거의 얘긴 똑같지만은 두 번째 풀이를 하기도 민망하네요, 사실. 여기서 이제 요 함수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즉 부호를 갖는 넓이를 갖는 함수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쪽은 양수죠. 근데 X가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이게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겠죠. 여튼간에 이 함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A를 여기에 설정한다 해도 어차피 이쪽은 양수고요. 이쪽은 이제 적분 구간이 반대로 가니까 음수니까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관점으로 풀던 답은 똑같이 나오고 3 또는 5가 나와서 8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두 번째 관점보다는 첫 번째 관점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를요, 넓이에 관한 함수라 보지 말고 그냥 함수 자체로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먼저 20번 문제였습니다. 답은 8이었습니다. 21번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21번이에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최고차 함수가 1인 2차 함수? 오케이. fx를 제가 최고차 함수 1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놓겠습니다. 왜? 우리가 문자 2개 정도는 컨트롤 가능하니까요. 자, 근데 이제 이러한 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묻는 게 문제입니다. 자, 조건 볼게요. 먼저 가본 조건은 x의 m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x 이퀄 0이 여러분들 실근의 개수가 2개여야 하는데 그 두 근 전부 다 중근입니다. 그러니까 중근인,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중근 두 개를 가진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을 볼게요.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말이 조금 당장 연역적으로 뭔가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한번 케이스를 볼까요? 먼저 이 fx 2차 함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가능합니다. 판별식 양수이면요. 그 다음에 얘가 판별식 0이면
중근의 상황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먼저 여러분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와서 그 실근끼리 완벽히 똑같아야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얘가 만약에 중근을 가진다고 하면 여기에서 중근 나와야죠. 여기에서 이제 중근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수학 1 처음 배웠던 거듭제곱근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저 문제를 당연히 나눠야죠. 첫 번째 케이스로 제가 n이 홀수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홀수 함수니까 이렇게 되고 64하고 교점이니까 64 교점은 여기가 지금 n제곱근 루트 64로 하나 나오죠. 그럼 이제 이렇게 홀수인 상황에서는 요 2차 함수가 두 실근을 갖건 중근에 관계없이 중근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홀수일 때는 일단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n이 짝수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짝수라면 다행히 64가 양수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서 64를 옆으로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 나오죠. 한 놈은 양의 n제곱근 루트 64가 나오고 이쪽은 음의 n제곱근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64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요게 짝수일 때 가능한데 짝수일 때 상황이 지금 요게 요 상황이죠. 그럼 우리가 중근 두 개 나오기 위해서는 fx 또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며 이 두 실근과 완벽히 일치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됐죠? 자, 결국 fx가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x 마이너스 n제곱 루트 64 x 플러스 n제곱 루트 64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유리수 지수로 바꿔놓고 계산할게요. 요거 여러분들 2의 n분의 6제곱, 마찬가지 얘가 2의 n분의 6제곱이니까 결국 전개하시면 x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2의 n분의 12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나번 조건에서 여러분들 fx의 최소값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결국 여러분들 요 2차 함수가 밑으로 내려가야죠.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2의 p승, 이 지수의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p가 0이거나 혹은 p 자체로서 자연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얘가 일단은 분자가 살아있으니까 0은 될 수가 없고요. 요게 자연수려면 n이 12의 약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n이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가 되는데 우리가 일단 요 n 값이 홀수가 나오면 모순이니까 홀수는 배제하겠습니다. 배제하고 배제하고. 네, 그래서 답은요 10이고 14가 되어서 정답이 24라고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네, 공통문항의 마지막 문제 2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22번 볼게요. 일단 3차 함수 fx예요. 그러면 fx가 ax의 3승 플러스 점점점으로 흘리겠습니다. 왜? 지금 문자가 4개니까 컨트롤하기 어렵죠. 그 다음 이제 가번 조건 볼까요? 가번 조건 보시면요. 방정식 fx 이퀄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고 합니다. 실근계수 두 개란 말이죠. 네, 다행입니다. 3차 함수가 x축과 크로스하고 터치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물론 이 위치는 두 개가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여기를 알파라고 쌤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제 나번 조건 보시니까요. 방정식 f의 합성에 x-fx 이퀄 0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실근 개수가 3개라고 해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숫자에 관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나요? f1 값이 4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의 1값이 1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의 제로가 1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을 때 구하라는 것은 F형이 P분의 Q라고 할 때 P 플러스 Q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이제 가번까지는 조건에서 끝났고요. 다음 나번 조건에서 이게 3차에 합성한 거니까 결국 9차 방정식이죠. 풀 수가 없죠. 네, 합성이니까 무조건 요거를 제가 t가 채워낼게요. 그럼 지금 ft가 0인 거니까 0 되는 게 알파와 베타죠. 그 말은
t 이퀄 알파 그리고 베타인 거니까 결국 x 빼기 fx가 알파 혹은 베타인 것 같아요. 그러면 fx가 x 빼기 알파인 케이스 혹은 fx가 x 빼기 베타인 케이스로 나눠지겠습니다. 근데 참 특징적인 게 둘 다 기울기가 1인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곡선과 직선의 관찰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럼 먼저 제가 이 케이스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 먼저 볼까요? 그러면 어차피 알파, 0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의 기울기가 만약에 1보다, 그러니까 요 알파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x 빼기 알파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면서 이러면 교점이 하나, 둘, 저기 위에서 3개 나오죠. 3개. 그 다음 만약에 알파에서 접선 기울기가 1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될 거니까 하나, 저기 위로 가서 한 개 생기죠.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에서의 기울기가 1보다 더 작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그려지면서 한 점 저기 위로 가서 한 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2개네요. 여튼 2개 내지 3개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 케이스를 본다면요. 네, 베타에서는 접선 기울기 0이라는 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으면은 몇 개? 한 점, 2점 쭉 가서 3점이죠. 3개네요. 그럼 이제 요거 2개를 합치니까 실근 개수가 5개 내지 6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번 조건에서는요. 요 방정식 풀었을 때 실근 개수가 3개라고 했잖아요. 이게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네. 네, 그럼 좀 막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약간 모르겠어요. 관성적으로 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 풀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경우였잖아요. 이제 최고차항이 음수인 경우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똑같이 x축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인데 어디에서 터치하는가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알파에서 터치한다 가정하고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알파고 여기가 지금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얘랑 똑같이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파란색 여기서 딱 그으니까 교점 개수는 하나밖에 없죠? 한 개네요. 그럼 이제 교점 개수가 3개 나오려면 여기에서 몇 개? 2개 나와야 되죠. 2개 나오려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점이죠. 자, 그럼 이제 함수는 거의 다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건에서 F1이 4고요. 프라임 1이 1이죠. 그럼 이제 요 조건 2마리 때문에 요걸 동시에 보니까 저의 소망은요. 요 점이 딱 1,4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왜? 요 노란색 직선 기울기가 1이니까 요 기울기가 1이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1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0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1보다 큰가? 만족을 하겠죠? 왜? 얘보다 조금 왼쪽이니까 0보다 1보다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튼간에 3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점대칭이죠. 그러니까 변곡점이 점대칭이니까 걔 한번 조사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알파죠.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될 것인데요. 저는 지금 가정하는 상황이 뭔가 하면 이렇게 했죠.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여기를 지금 제가 1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점대칭이니까 얘하고 똑같은 기울기를 그을 수 있는 순간에 사실 또 여기도 있는 거죠. 그럼 얘가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겠네요. 그럼 봐요. 이제 그러니까 이 왼쪽은요. 접선 기울기가 계속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접선 기울기가 딱 1인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0은 이쯤에 있으니까 1보다 작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케이스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정한 요 점이 맞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저 점을 1,4라고 해놨으니까 이제 함수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fx에서 요 접선을 뺄게요. 요게 지금 x 빼기 알파죠. 그럼 이제 x 빼기 4인가요? 1을 넣었을 때 4니까 마3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곡선에서 접선 빼겠습니다. x 플러스 3을 한 것은 이제 최고차항은 a고요. x 빼기 1에서 접하고 x 빼기 알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파 값을 구해야 하겠죠.
알파 값은 이미 구했습니까? 잠깐만. 네, 요 직선이 1,4를 지난다로부터 이미 구했네요. 알파 값은 빼기 3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A만 구하면 되죠. A만 구하면 되니까 아직 안 쓴 조건이 요건가요? 요거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미분하겠습니다. f 프라임 x 마이너스 1은 a의 중괄호 열고 앞에 거 미분하니까 2배의 x 빼기 1의 x 풀 3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 x 빼기 1의 제곱에 곱하기 1 되는 건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1을 넣어봤자 그냥 항등식 나오죠. 네, 0이고 이쪽이 0이니까. 그렇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점을 설정할 때 이미 이 두 개의 정보를 다 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좀 A를 정해야 되는데 뭘 쓸까? 를 고민해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파를요 빼기 3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요 상황의 모습이 f 프라임에 빼기 3 이퀄 0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빼기 3을 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0 마이너스 1은 a의 2배의 빼기 3을 집어넣으니까 0이죠. 요게 0이고요. 빼기 3을 넣으니까 16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6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6분의 1이라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함수가 결제 끝났죠? 다 필요 없고요. 이제 요 값이 마이너스 16분의 1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구하라는 게 f0니까 0을 집어넣죠. 네, 그럼 이제 f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요 0 집어넣으니까 1이죠. 0 집어넣으니까 3인가요? 마이너스 16분의 3이 되겠네요. 따라서 F0는 16분의 48에서 16분의 3 빼는 거니까 결국 16분의 45가 되어서 이들을 더해서 정답은 61이라고 나오겠습니다. 되겠죠? 저 이제 오늘 해설 강의를 좀 찍으면서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선택 과목보다 오히려 공통 과목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원, 수투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일단 고3들은 목전에 있는 내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능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수원, 수투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공통 문항은 다 맞고 차후에 선택 과목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유리한가 불리한가도 다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주관식 해설까지 해서 공통 문항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